각각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인수위원들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제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네. 그 마을 분쟁 조정 기구에 관련돼서 질문 사항인데요. 실제 세종시에는 10년, 5년, 3년 된 난개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난개발이죠. 난개발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3년 안에 그 건설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8년, 10년 된 난개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혹시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한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 도시가 발전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마냥 우리가 긴장 없이 지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세종시로부터 시국장님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그 업무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점 과제가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리고 있고 또 시장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반영해 넣을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다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수위 활동 기간이 한 달 기간 남아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부분을 메모해서 잘 반영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부분 네. 균형발전론가 김종욱 기자가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분쟁 조정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미국같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갈등 조정사 제도는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쟁 기구를 설치하고 마을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하고 조정해서 갈등을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시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주변의 인근에는 인허가가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개발하기 전에 도로 폭이 몇몇 타 이상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그 주거 주민들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합의를 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유도해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난개발이 제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위기사항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요. 제가 주 키워드는 현재 승인이 된 것이 승인돼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다 보면 3년 안에 완공이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된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5년, 8년, 10년 된 것도 세종시에는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마을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좀 재정립을 한 후에 새롭게 발전을 기약하는 데에 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기자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또 기자회견 끝나고 저희들하고 시간을 조금 같이 가지면서 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매일 데일리 브리핑을 하는 가장 큰 원인도 우리들만 이렇게 파악하는 그 채널뿐만 아니라 또 기자 여러분들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얻어내는 그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시고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미래세력의 박승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많이 이제 우리가 들어보고 한 건데 지금 세종시청이 좁아서 국이나 가가 많이 나가 있어갖고 불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네, 전에는 이제 그걸 이전한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말이 싹 사라졌어요. 혹시 인수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과 있는 게 있는지 민원이 아니면 추진하는 게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그런 인포메이션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이 세종시청이 좁아서 여러 개 국이 지금 밖으로 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 같은 데는 이제 조치원에 가 있고 또 그 부서는 나름대로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의 주요 대상이 지금 조치원 지역이기 때문에 면단이고 그래서 거기도 나가 있고 그런 건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른 건물에 이렇게 흩어져서 행정 효율화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직 크게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기자님께서 문의해 주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인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광장 이경입니다. 네.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 강사님께서도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부분은 누차 강조를 하셨는데 여러 차례 이제 자리에서 현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인수위 지금 원고 이제 청취자 마치셨다고 그랬는데 요 인수위 활동 기간 중에 혹시 뭐 당선인께서나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디까지를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네. 하나는 그 내일 일정을 보니까 어느 국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동면의 친환경 종합타운 예정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따진다면 군용발전 부분 뭐 해당이 될 수 있겠고 또 보건복지 뭐 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역시 이제 당선인께서도 그 전에 이제 당선이 되시기 전에 그 잘못된 그 제3자 개입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좀 지켜보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뭐 좀 뭐 생각이 있으신지. 네, 그 행정수도의 그 개념이 어디까지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당선인께서 처음에 한번 여러분 앞에 서셨을 때 기자회견 때도 잠시 이제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실 한 나라의 수도다 하면 그것은 이제 헌법에서 규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실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 복잡한 이름으로 성격을 규정 지을 때도 헌법 개헌 문제, 이 헌법 위헌 사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커다란 우리나라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우회적으로 피해가면서 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아니었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종시장, 지방자치단,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세종시장께서 헌법 개헌까지 이렇게 막 추진해가면서 하는 것은 힘에 겨운 그런 얘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입법화가 됐고 우리가 이제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국회 세종 분원이라든지 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 수도의 기능이 일부분은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기능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종시장 취임하시면 활동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또 한 가지 생각은
이 행정, 입법, 사법, 행정 이 부분이 물론 다 있어야 수도인 것이지만 정말 한 나라의 수도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볼 때 그 나라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어야 그 나라의 수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당선인의 생각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는 그 앞으로 시장을 맡으시면 그 기간 동안에 이 한국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라든지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종에서 유치하고 세종에서 창조적으로 해나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글 문화수도 프로젝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5개 분과와 4개 TF로 인수인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글 문화수도 TF입니다. 특별 TF를 둘 정도로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를 이 세종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추진해보자. 그런 일들이 될 때 정말 진정한 수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혹시 친환경 파원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어? 그 부분 네, 그 부분이나 다루는 분과가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그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으면 아마 진행이 될 거고 저희들이 그거는 더 파악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 질문하신 거에 잠깐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행정수도에 대한 그 의미나 이제 관관인의 이기에서 저희가 지금 문화, 이번에 정체성이라든가 좀 중심으로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구적 측면에서 뭐 청와대나 국회나 행정기관, 각종위원회, 공공기관의 기구적 유치, 정착도 있지만 그 기능적 측면에서 세종의 명시상부한 그 행정수도 또는 국가 정책 중심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세종이 갖고 있는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최대 장점은 국가 정책 기능이 여기 많이 지적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출연 연구소 포함해가지고 14개 플러스 그 클러스터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기능이었지 지역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중점적으로 그런 기능을 어떻게 세종의 핵심 기능으로 지역화시키느냐, 그리고 기관들이 갖고 있는 국제협력, 대외 자산들, 국정 기획 자산들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새롭게 고민되고 보고 있고, 기존에 이미 그 협력 MOU라든가 하는 부분은 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활성화시키고 실효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정책 기능의 중심, 그런 의미에서 국정 중심, 정치 중심은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기능 중심으로서의 미래전략 없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이나 에이전트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관리 부분은 최민호 장관님께서 후보 시절에 세종시의 세종시장 후보로서의 공약사항이 했지만 또 이것을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좀 만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행히도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이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으로 들어갔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이제 국정 과제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과제를 진행하는 그런 팀과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밀접해서 같이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가장 빠른 시기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제 국가의 그 추진 단계라든지 그런 것들 면밀하게 살펴서 빠른 시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또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지 또 이 보송에도 거기도 가속기 하나 들어가지고 이런 가속기 벨트를 묶어서 하는 출전권 방역 거기에도 중요 이슈로 하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들이 공약 수준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도농 상생 협력 그런 부분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이제 조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전 연기군 이런 그 농촌 이런 지역들인데 이 당선자께서 공약했던 내용 중에 상당히 그 조치원 지역 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될 만한 것이 그 KT 역사, KT 열차의 그 조치원역 정차이지 않을까. 만일에 그것이 되면 이제 유동 인구가 또 많이 유입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각종 산업도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런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위한 그 협력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특권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농융합 상생발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부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조성되는 부분은 공동주택을 좀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은 지역은 이제 노인복지센터나 호스피스 같은 병원을 줘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그 주거환경이나 그 정주 여건 개선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는지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게끔 도북권 지역에 도농 상생 그 발전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시설들을 요구하는지 그걸 먼저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정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네.